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촬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떻게 또 지내다 보니 또 구독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서 저도 뭐 다른 분들한테는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뭐 이렇게 제가 컨텐츠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어나는 구독자로 인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300분에게 뭔가 조금 더 좋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고 여러분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촬영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루틴 편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정말 FA를 앞두고 불의의 부상을 입은 이용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비단 이용찬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팔꿈치 부상을 반복적으로 입는 이미 한 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팔꿈치에 데미지를 입는 부상을 입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만약에 내가 투구폼에 있어서 내가 그 증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내 투구폼에서 좀 제외를 시키고 조금 더 좋은 투구폼으로 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팔꿈치 부상을 입지 않고 좋은 투구폼을 유지한 채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채 계속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용찬 선수처럼 정말 어떤 큰 이슈를 남겨두고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자신의 결실을 조금은 미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 고칠 필요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내가 참고를 해서 조금 고쳐봐야겠다, 이런 정도로만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야구를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또 팔꿈치 부상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팔꿈치 부상 경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타이밍에 이제 팔꿈치를 다치게 되는지 이게 또 예상이라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부분 한 번씩 좀 보면서 저 친구의 투구폼은 좀 부상의 위험이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팔꿈치 부상을 반복적으로 입는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팔꿈치에 반복적으로 부상을 입는 선수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투구폼이 이제 위쪽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이용찬 선수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은퇴한 최대성 선수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이 네 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네 장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 다리가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왼쪽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뻣뻣하게 펴져 있어요. 뻣뻣하게. 이게 아마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을 때 저거 이렇게 하고 아마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투수에게 이 왼쪽 무릎, 이 왼쪽 다리는
서스펜션 역할을 해요.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충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충격이라든지 뭐 이제 투수로 따지면 이제 지면이겠죠. 이제 강한 지면 발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투구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왼발이 과하게 펴져 있는 상황에서 투구를 하게 되면 서스펜션 역할을 전혀 못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공을 던진다는 자체가 충격을 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하체가 서스펜션 역할을 잘 해주게 되면 이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펴져 있게 되면 지금처럼 이용찬 선수나 최대성 전 선수처럼 이렇게 펴져 있게 되면 서스펜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충격을 이 오른쪽 팔꿈치가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충격을 흡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모든 충격 자체를 팔꿈치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을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릎을 빳빳하게, 다리를 빳빳하게 편 상태에서 계단을 쿵쿵쿵쿵 하면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머리까지 울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막 그렇게 하시면. 네,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두 선수의 공통점이 지금 이 엉덩이,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엉덩이가 다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배 쪽에 공간이 생겨버려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아랫배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고관절이 들어와줘야 조금 더 하체를 더 개입을 시킬 수가 있고 내 임팩트에서 더 힘을 잘 전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엉덩이도 다 뒤로, 힙이 다 지금 뒤쪽 방향으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쪽 방향으로 다 빠져가지고 아랫배 쪽에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팔꿈치에 온전하게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 이제 팔꿈치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훨씬 더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의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면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부상을 입지 않고 쭉 꾸준히 투구를 잘 했던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왼쪽부터 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순서대로 왼쪽에 두 명의 사진이 바로 박찬호 선수예요. 저 박찬호 전 선수고, 아래쪽에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선동열 전 선수가 있고 구대성 전 선수가 있어요. 자, 지금 딱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이용찬 선수와 최대성 전 선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일 거예요. 네, 충분히 느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 제일 위에부터 보실게요. 박찬호 전 선수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투구가 거의 지금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원 안의 공이 지금 포수한테 거의 다 도착을 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릎이나 허벅지의 높이를 보시면 굉장히 낮습니다. 지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자, 오른쪽으로 옮겨서 지금 이제 하나 이글스 시절에 거의 이제 박찬호 전 선수가 이 시절에는 이제 거의 40살 정도 됐을 때죠. 네, 보시면 이게 측면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서 이 왼쪽 무릎이 지면에 닿았을 때 이 높이와 투구를 했을 때 이 높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높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투수가 이제 임팩트를 주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임팩트 주는 순간이 제가 이론 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차가 뜨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투구도 마찬가지로 임팩트를 주는 순간 몸이 살짝 뜰 수밖에 없어요. 이제 뜬다는 게 약간 무릎이 펴지면서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정감이 뛰어나고 브레이크가 좋은 스포츠카일수록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으면 땅에 눌러지는, 이게 땅을 꾹꾹 누르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 이제 요즘 브레이크 자체가 워낙에 좋아져서 이제 ABS라든지 뭐 특정 브랜드에서는 진짜 그 특정 브랜드 세라믹 브레이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세라믹 브레이크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지면을 꾹꾹 누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정감이 뛰어난 투수일수록 높낮이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 제가 이론 편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짜 한 번 더
오른쪽 위쪽 화면을 볼게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렸지만 완벽하게 거의 똑같아요. 엉덩이 높이가.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만 내가 힘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안정된 높이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내 모든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의 펴짐이 물론 당연히 생기겠지만, 이쪽 두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에 당연히 무릎이 펴짐이 생기겠지만, 그 힘을 사용을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선동열 투수의 모습을 보시면, 와, 지금 이 손에서 거의 공이 떨어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엉덩이 이 높이가 거의 저희가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 런지 자세로 내려간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구대성 전 선수의 모습을 보시면 마찬가지죠. 엉덩이의 높이가, 이 힙의 높이 자체가 굉장히 지면하고 가깝고 안정적이에요. 네. 손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공이 떨어져 갈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높이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또 이제 워낙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발달이 되고 힘을 사용하는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점점 더 안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체 위주의 피칭 그리고 팔에 의존한 피칭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린 박찬호 전 선수라든지 구대성 전 선수, 선동열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올드스쿨 이미지가 있는 투수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왜 부상을 입지 않고 큰 부상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덜 발달이 된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스피드의 기복이 없이 선수 생활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일본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 선수들보다는 팔꿈치 관절의 부상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인데 이 하체의 높이를 보면 정말 지금 어떤 메이저리그 선수라든지 한국인 선수들보다는 월등하게 안정된 높이에서 투구를 하고 있어요. 이 높낮이 위치가 변화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양키스에서 풀타임으로 계속 선발을 몇 년째 뛰고 있는 다나카 마사히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투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와우, 정말 이 지면을 꾹꾹 누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네, 물론 다나카 선수도 많은 이닝을 던지면서 인대에 지금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타임으로 선발을 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선수가 풀타임을 계속 뛰고 있고 끝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시즌을 몇 년 연속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반대되는 선수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나이가 어린 선수들일수록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 확실히 다른 점이 육안으로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이용찬 선수가 저 어떻게 무릎이 펴지는 증상을 굽혀서 낮추는 노력을 해서 다시 이제 투구를 한다 그러면 이용찬 선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용찬 선수는 이용찬 선수답게 저렇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찬 선수의 최대 장점은 힘 있는 직구와 정말 낙폭이 큰 포크볼이에요. 그리고 그 포크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용찬 선수에게 이 하체, 지금 시기에서 이 하체를 강조로 해서 투구 폼의 밸런스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포크볼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프로 선수들은 어떤 투구 폼을 개선을 해서 자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 선수들만 해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나 이제 야구를 막 시작하는 초등학생이나 뭐 유소년 선수들 그리고 중학생 선수들은 지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만 해도 빨리 고쳐주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이제 프로에 근접한 선수들은 정말 이런 부분은 고친다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아요. 한 예로
작년에 두산의 이영하 선수가 굉장히 멋진 투구를 했습니다. 네, 정말 우한 트로이카 시절에 뭐 손민환 선수와 뭐 박명환 선수 그리고 배영수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또 국대 우한 투수가 나왔다고 평가가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지금 고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영하 선수의 고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영호 선수가 낙폭이 큰 커브를 추가하게 돼요. 근데 커브라는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이영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슬라이더라든지 뭐 스플리터라든지 직구하고는 굉장히 벗어난 구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 그 커브에 이제 뭔가 자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파토리를 하나 추가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흐트러진 정말 대표적인 경우예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재학 선수가 이제 처음 이제 2차 드래프트로 NC로 이적을 하고 나서 첫 해에 이제 10승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조금 이제 2년차 3년차 될수록 이제 서클 체인지업과 직구 위주의 피칭 투 피치의 이 피칭 레퍼토리가 조금은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 다양한 구종을 추가하는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직구하고 서클 위주의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이 부분은 진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일수록.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파토리를 추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용찬 선수는 이용찬 선수답게 던져야 되고, 뭐 키가 큰 니퍼트 선수는 니퍼트 선수답게 던져야 되고, 각자 자기만의 색상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통점들을 찾아서 나이가 어린 선수들의 야구를 배우는 입장에 놓인 선수들에게는 얼마든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게 결국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루틴 편을 이제 좀 진행을 해볼까요? 루틴 편도 조금 이제 패턴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에 조금 더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런 시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또 피드백은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예전에 어떤 패턴이 좋았다, 예전 방식의 강의가 좋았다 하면 얼마든지 저는 돌아올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루틴 편으로 꼭 좋은 루틴 편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경기 상황마다 이제 볼 배합에 대한 것도 이제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좋은 어떤 볼 배합이나 타자를 상대하는 좋은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보고 경기 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추가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도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